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커츠와 오픈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죠? 보시면, UI, 그쵸? UI 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거의요. 그래서 UIKit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뷰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컨트롤, 그렇죠? 이러한 컨트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뷰와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는 UIKit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컨트롤을 가지고, 즉 이런 UIKit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러한 대부분의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UI 작업들, 이러한 UI 작업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객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커스텀 드로잉, 자, 드로잉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자,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무슨 커스텀 드로잉을 뭐 사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드로잉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에는 이처럼 UIKit 프레임워크에서만 제공하는 이런 컴포넌트들 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별도의 그 라이브러리를 애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에서는 그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쿼츠와 오픈GL입니다. 자세히 얘기해서 드로잉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쿼츠2D라고 그러죠. 이 쿼츠는 이제 거의 다 그 2D에서 그죠? 2D 개념에서만 작업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GL. 자, 오픈GL 요거 구체적으로 오픈GL ES. 자, 이렇게 쿼츠2D와 오픈GL ES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쿼츠2D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쿼츠2D는 코어 그래픽 프레임워크에 들어 있습니다. 코어 그래픽, 그쵸? 코어 그래픽 프레임워크에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픈GL ES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나. 요 이제 오픈GL 그쵸? 오픈GL은 이제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거의 그 가벼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GL 자체가 그 상당히 큰 라이브러리죠. 그렇죠? 일단 이 오픈GL은 이제 3D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 오픈GL을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어떤 그 가벼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좀 상당히 큰 그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 3D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오픈GL ES는요, 오픈GL의 그 서브셋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아이패드 터치 같은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갖다 대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ES라고 하는 그 약자가 바로 그 개념이죠. 뒤에 나오는데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따온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오픈GL ES는 자, 오픈GL이라고 부르는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 라이브러리의 그 가벼운 버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쿼츠와 오픈GL에 대한 두 개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모두 살펴볼 겁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한다면
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좋겠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그런 감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 학습 시간에 요 또 쿼츠와 오픈질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강좌를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어느 때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좋을지 사용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 그래픽 이 두 개의 그래픽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좀 일반적인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쿼츠 2D라고 하는 코어 그래픽스 프레임워크에 속한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제리스. 자, 앞에 설명드린 겁니다.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인데 사실은 그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스 라이브러리의 경량화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저 가벼운 버전이라고 했죠. 실제로 오픈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 큰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이브러리 그 경량화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ES라고 하는 글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따온 그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쿼츠 라이브러리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메모리상의 뷰나 이미지에 직접 그릴 수 있도록 설계된 함수, 그리고 어떤 뭐 자료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즉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나 데이터 타입, 그런 객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의 뷰나 이미지에 직접 드로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쿼츠에서는요, 뭐 드로잉의 대상이 되는 뷰라든지 이미지를 갖다가 가상의 캔버스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뷰나 이미지를 가상 캔버스 위에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상의 캔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페인터 모델이라고 하는 드로잉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페인터 모델은 물감을 가지고 종이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의 그쵸? 종이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쿼츠의 방식이요. 그래서 드로잉 명령을 갖다가 가상 캔버스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실제 뭐 종이에 그리는 것 같이 가상 캔버스에 어떤 이렇게 물감을 칠하듯이 어떤 그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로잉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새로 그려질 뷰나 이미지는 이전 드로잉 때 그려진 뷰나 이미지 위에 겹쳐져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쿼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감을 가지고 일단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 여기서는 지금 페인터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서 그쵸? 어떤 명령을 여기 가장이 아니라 가상이죠. 자, 가상 캔버스에 적용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캔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캔버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화가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캔버스에다 색을 칠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선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전체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캔버스의 이 절반은 만약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블루로 이 절반을 캔버스의 절반을 블루 컬러로 이렇게 칠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만약에 물감을 칠했어요. 물감을 칠했는데 빨간색 물감으로 전체를 전부 다 칠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칠한 꼴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여주는 건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인다는 이유는 보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색이 그 불투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을 좀 적게 타서 수채화처럼 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페인터처럼 불투명한 페인터처럼 칠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물감에 물을 거의 안 타고 막 칠했어요. 자, 그러면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자, 제일 처음에 빨간색을 먼저 칠하고 나서 위에는 이제 그 밑에 하단에는 이렇게 파란색을 칠하는데 좀 물감이 좀 많이 타서 파란색을 칠했다고 가정합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불투명도가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투명하게 물감을 많이 타게 되면 좀 약간 좀 투명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옅은 파란색으로 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옅은 파란색으로 칠했을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이 빨간색과 이렇게 파란색이 많이 섞여서 보이겠죠.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그 연한 파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많이 섞어서 칠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좀 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보라색으로. 그렇죠? 바로 이 개념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쿼츠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가상 캔버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뷰를 갖다가 가상 캔버스에는 전체 뷰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뷰의 그 아래쪽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다시 칠하게 되면 반은 빨간색, 반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도의 그쵸? 투명도의 여부에 따라서 파랗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보라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드로잉 작업은 이때 그 쿼츠의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드로잉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드로잉했던 작업에 덧붙여서 그쵸? 덧붙여서 그 캔버스에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이전에 작업했던 빨간색 부분에 다시 파란색을 또 칠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파란색의 투명도의 여부에 따라서 이 하단의 색깔이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파란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 쿼츠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직접 코드를 짜서 실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해가 돼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요. 자, 일단 쿼츠의 2D 방식은 이렇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GL ES인데, 오픈GL ES는 상태 기계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와닿질 않죠. 이제 뭐 상태 기계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개념은 이제 가상 캔버스상의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 방식과는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픈GL ES에서는 뷰라든지 창 또는 이미지에다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상의 3차원 공간을 관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다가 가상 3차원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상의 그 3차원 공간에다가 객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오픈GL ES에서는요, 모든 객체의 상태를 갖다가 추적을 합니다. 즉 가상 3차원 공간을 갖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객체를 추가하게 되면 그 공간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객체의 상태를 갖다가 추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오픈GL ES는 가상 캔버스 대신 이 공간에 대한 가상 창을 제공합니다. 캔버스 대신에 가상 창을 제공해요. 즉 가상 인도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어떤 객체를 추가한 다음에 가상 창의 위치를 갖다가 막 조정을 해요. 위치를 갖다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오픈GL ES에서는 이 창의 어떤 설정된 방식에 따라서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창을 통해서 내용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통해서 그 내용을 그려주고 또는 이것을 통해서 객체의 어떤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해하는데 좀 어렵죠. 약간 3D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3D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좀 추상적인 면도 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오픈GL ES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실제 그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요 오픈GL ES를 이용해서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오픈GL ES는 3차원 가상 체계를 통해서 여기 보면 좀 말이 어렵죠. 사용자의 행동을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3차원의 세계, 가상 공간에다가 어떤 새로운 객체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오픈GL ES는 가상 세계 안에, 즉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객체의 정보를 갖다가 기록을 합니다. 또는 추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상 캔버스 대신에 가상 창을 이용을 해서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 객체와 객체 간의 그 관계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오픈GL ES 부분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뒤에 또 설명이 나오네요. 추가된 객체 정보를 기록하고 나면 오픈GL은 초기화할 때 설정한 값과 그 다음에 객체들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값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 인도의 그 가상 세계를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쿼츠는 오픈GL에 비해서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사용하기가 쉽고 뭐 다양한 선이라든지 도형 이미지 드로잉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쿼츠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은 쉬운데 2차원 드로잉만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드로잉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츠 함수 중에서 대부분의 함수들은요, 그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갖다가 활용합니다. 자, 그런데 쿼츠에서는 어떤 특정 작업에 그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을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드로잉 할 때마다 가속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작업에 항상 그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드로잉 할 때마다 가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GL은 쿼츠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개념적으로도 어렵고요. 복잡하긴 합니다만 오픈GL에서는 이렇게 2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3차원 드로잉이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여러가지 도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2차원과 3차원 그 드로잉 도구가 모두 들어있어요. 따라서 그 3차원과 2차원 드로잉이 모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가속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가속의 이점을 갖다가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그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쵸? 많은 것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그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이제 복잡한 그래픽 프로그램에 이제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GL은 이런 그 복잡한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게임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그 드로잉 라이브러리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이제 뒤에서 이제 코드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봐야지 좀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드로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각각 그 동작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원리 그 드로잉을 활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봐야지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쿼츠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쿼츠에 대한 그 사용법을 익히시려면 사용법 나와있죠. 이거 익히시려면 이제 드로잉을 위해서 쿼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자, 일반적으로 드로잉 코드를 갖다가 뷰 클래스 안에 추가를 해야 합니다. 자, 쿼츠를 사용할 때는요. 그래서 보통 드로잉을 할 뷰에다가 드로잉 코드를 추가를 시켜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UI 뷰에 하이 클래스를 갖다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뭐 드로우 렉트라든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드로우 렉트 메서드라든지 그렇죠? 이 드로우 렉트 메서드에다가 쿼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코드를 갖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드로우 렉트 메서드 이 메서드는 UIView 클래스 정의에 포함된 메서드입니다. 그렇죠? UIView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함수, 즉 메서드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매번 뷰가 자신을 갖다가 재드로잉 할 때, 자신을 재드로잉 할 때 이제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쿼츠 코드를 드로우 렉트 내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코드는 뷰가 스스로를 재드로잉 할 때마다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드로잉 렉트 홈스 안에 쿼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코드를 넣었다면 이 쿼츠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한 후에 UI 뷰의 뷰를 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즉 이제 뷰가 스스로를 갖다 재드로잉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드로잉 할 때마다 호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츠 스틸 그래픽 컨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쿼츠 2D에서도요, 드로잉은 보통 이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쿼츠 2D는 코어 그래픽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며 쿼츠 2D를 사용할 때 드로잉은 보통 컨텍스트라고 일컫는 그래픽스 컨텍스트 안에서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뷰는 컨텍스트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뷰 클래스 안에서 드로잉을 할 때는 현재 컨텍스트의 값을 가져온 뒤에 컨텍스트에 드로잉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현재 컨텍스트의 값을 가져온 뒤에 컨텍스트에 드로잉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컨텍스트 변수는요, 쿼츠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할 때 호출함수의 인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뷰에 드로잉 할 때 컨텍스트가 렌더링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읽어도 잘 와닿질 않죠. 이제 이것을 코드와 같이 결부를 시켜서 보셔야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예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cg 컨텍스트 F 이렇게 해주시고요. 컨텍스트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UI 그래픽스 겟 커런트 컨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컨텍스트에 이제 UI 그래픽스 겟 커런트 컨텍스트라고 남쪽 호출해서 이걸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게, 그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요, 오브젝티브 C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코어 그래픽 C 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C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어 그래픽하고 오픈GL은요 모두 그 C 기반의 그런 API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요 드로잉 할 때는, 드로잉 코드를 작성할 때는 C 함수 호출로 구성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픽 컨텍스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셨으면 이 코어 그래픽 드로잉 함수에다가 컨셉트를 갖다 인자로 넘겨서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보시면 뷰에 드로잉을 할 때 컨텍스트가 렌더링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앞에인가요? 자, 모든 뷰는 컨텍스트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뷰 클래스 안에서 그 드로잉을 할 때는 현재 컨텍스트 값을 가져온 뒤에 컨텍스트에다 드로잉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내에 일단 컨텍스트 정의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현재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코드가 되겠죠. 이 부분은 현재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코드인데, 이 컨텍스트를 갖다가 그 코어 그래픽 드로잉 함수에다가 넘겨주게 되면, 인자로 넘겨서 드로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컨텍스트에다 직접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컨텍스트 내에다가 어떤 선을 그리려고 해요. 이 선을 그리려면 먼저 이제 패스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죠, 경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빨간색으로 쭉 선을 그리려고 그래요. 선을 그리려고 하면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지 않는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점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먼저 그려주고, 요것을 일단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 여기서는 경로, 선이 가는 경로, 이런 그 경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그린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쭉 패스 경로를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는 원리가요. 그리고 이 선을 그릴 때는 이 선의 두께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선의 두께 그 픽셀로 나타내 주는데, 이내 선의 두께를 갖다 라인 위드라고 합니다. 라인 위드. 라인 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 색깔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스를 일단 여기서는 이 패스를 따라서 이 패스를 생성하는 선이 몇 픽셀인지 두께를 갖다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선의 색상을 갖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죠. 지금은 이 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색상을 지정을 마지막에 해주는데, 이 색상 지정에는 그 두 가지 색상 지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을 그리거나 어떤 외곽선을 그릴 때, 도형의 이런 외곽선들이 있죠. 사각형이면 사각형의 외곽선, 이런 외곽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색상을 어떤 스트로크 색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색상. 이렇게 지금 선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외곽선의 색상, 그리고 도형을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색상 채우기가 있죠. 그렇죠?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웠다, 그러면 이 파란색은 뭐라고 그러죠? 채색 색상이라고 합니다. 채색 색상.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용의 그 색을 채울 때 색을 채울 때 사용하는 색상의 채색 색상, 또는 이렇게 선의 색깔이라든지 어떤 도용의 외곽선의 색깔을 나타낼 때는 스트로크 색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패스를 그려주고 선을 그리는 방법, 자, 코드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쿼츠와 그 다음에 오픈GL에 대한 이 그 두 가지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요 이제 그
뭐죠? 쿼츠 2D 그래픽 컨텍스트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